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된 만 18세 선거권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14년 만에 선거 연령이 1살 낮아지고 생일이 지난 고교 3학년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당사자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성탄절에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서 여야 간의 고성과 막말이 오갔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오늘 밤 자동 종료됩니다. 선거법은 이르면 내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성탄절 도발을 예고했지만 아직 특이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 아침을 맞은 미군은 정찰기 4대를 동시에 띄워 북한 감시에 나섰고 중동에 있던 항공모함도 남중국해로 이동시켰습니다. 제주에서 길이 13m에 달하는 대형 고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거래가 허용되면 수억 원에 팔 수 있지만 거래가 금지된 보호종으로 판명되면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모레쯤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무료 급식소를 찾거나 아예 아침을 굶는 배고픈 청춘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2019년 두 번째 대한민국에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르고 배고픔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사만 할 수 있었던 문신, 이른바 타투 시술 규제가 풀립니다.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어 눈썹 문신 등 미용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고등학생 유권자, 오늘 자정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이르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선거 규칙에만 관심들이 쏠려 있지만 이 개정안에는 중요한 내용이 더 담겨 있습니다. 투표 가능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1살 더 내려갑니다. 이제 고3 학생도 일부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50만 명이 넘는 새로운 유권자는 내년 총선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강병규 기자가 민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집니다. 선거권 연령을 낮춘 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췄던 2005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시점인 내년 3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만 18세 유권자는 약 54만 명 수준입니다. 만 17세 학생들은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까 직접 물어봤습니다. 떠오르는 이름 정당들? 좀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자유한국당, 정의당, 새천년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 혹시 지금 현재 국회의장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한이. 네? 이한이 할아버지인가 아니야? 몰라. 정치에 대해서 많이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뭔가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성급한 게 아닌가라고. 아주 보수적인 그런 측면에 기득권을 유지하는 측면이 너무 강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느끼고 판단하는 부분을 좀 정책에 반영했으면.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로 조정된 이후 치러진 3번의 총선에서 만 19세 투표율은 33%에서 53%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공수처 법안의 한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원안을 대표 발의했던 의원조차 우려를 표하자 여당이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제외된 4+1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수정안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정보를 인지한 경우 그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모두 원안에 없거나 원안보다 강화된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에 갖는 공수처가 검경 수사를 사전 검열하고 통제까지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독소 조항인 것입니다. 논란이 확대되자 여당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초기에 공수처가 수사할지 아니면 각 인지한 수사기관이 수사할지가 결정됨으로써 혼란과 수사력의 낭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수처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조차 재반박에 나서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수사의 실무를 전혀 모르는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수처가 사건을 받아서 불기소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견제 방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앞으로 조국 유재수와 같은 정권 핵심 인사 수사는 사실상 막힐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수처법 수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오는 30일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46시간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지금 상황 어떤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재 기자, 강 기자 뒤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는데요. 국회 본회의장안도 저렇게 평온한가요? 네, 보시다시피 국회 경내에도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렇게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장 상황은 전혀 다른데요. 여야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서로 비난하는 등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별명이 장비였습니다. 어느 날 그 장비가 똥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의의 삼국지 장비가 아니라 역적 똥탁이 되어버렸습니다. 2014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019년 12월에 있었던 국회 내 폭력 사태, 불법 집회를 어떻게 처벌할지 좀 묻고 싶습니다. 같은 분 맞나요? 무작정 시간을 끌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말을 늘어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다니는 부평 부광감리교회 성탄 예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김상현 목사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흘째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4시간씩 번갈아 사회를 보다 보니 자리에서 졸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선거법 개정안은 언제 처리될 전망입니까? 네, 민주당은 내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임시국회 회기 동안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르면 내일 저녁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늘 밤 12시까지인데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도 이때 자동 종료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던 도중 회기가 끝나면 해당 안건을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해임 건의안이 자동 폐기되는 내일 저녁 8시 이후에 선거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국회 꼼수의 악순환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한 자유한국당. 오늘은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가 비례한국당 금지법을 또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인했습니다. 임민창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가 이른바 비례한국당 금지법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는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신설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한다는.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지역구 후보도 낼 수 없게 하고 유사 당명 사용도 금지하는 조항을 선거법에 넣으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수정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4+1 협의체 측은 한국당이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평화당 등은 위성정당 방지 규정을 넣는 방안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위법성이 있어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 속에서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례한국당 당명을 선점한 단체가 한국당 이중대가 될 수 없다며 당명 내주기를 거부해 새 당명을 고르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 새한국당, 한국비례당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소속 의원들의 당적 변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기호에서 앞번호를 받기 위해서인데 현역 의원 수가 많은 정당부터 앞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총선 이후 통합을 위해 황교안 대표가 위성정당의 대표를 맡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중진급 인사가 일시적으로 당적을 옮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도발을 암시한 D-Day입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지금이 성탄절 아침이기 때문에 한미 군 당국은 지금 이 시각에도 바짝 긴장하고 북한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핵심 정찰기 4대를 동시에 한반도에 띄우며 북한을 밀착 감시했습니다. 국방부 연결해서 북한의 현재 움직임 들어보겠습니다. 최선 기자, 지금까지 북한에서 도발 징후가 포착됐습니까? 조금 전까지 군 당국과 청와대를 취재해 확인한 내용인데요. 이 시각 현재 북한의 도발 임박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발 징후 가운데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는 북한군의 통신량이 급증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약올리기라고 할까요? 북한은 미사일 발사 차량을 밖으로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하며 한미 군 당국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정찰 자산을 총동원해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미군도 감시 태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크리스마스인 오늘 새벽 4대의 정찰기를 한반도 상공에 동시에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리벳 조인트, 지상 표적 600여 개를 동시 추적하는 조인트 스타스, 첨단 광학 장비를 갖춘 코브라볼, 지상 30cm의 크기 물체도 볼 수 있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까지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공중급유기까지 가세해 정찰기의 24시간 감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핵추진 항공모함 링컨호도 남중국해로 이동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링컨호는 중동을 담당하는 5함대 소속인데 작전 지역인 인도양을 벗어나 주일 미군 7함대 관할인 남중국해까지 들어와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아직까진 미군 정찰기와 항공모함만 요란하고 북한은 잠잠한 상황입니다만 뉴스 중에 북한 쪽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탄 연휴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자제하라는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성탄절이 아니라면 북한이 도발을 할 타이밍은 새해 이후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 메시지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개인 별장에서 성탄 연휴를 보내면서도 북한 동향에는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We'll find out what the surprise is and we'll deal with it very successfully. Let's see what happens. 북한의 성탄절 도발이 무엇이든 맞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도발하지 말 것을 압박합니다. Maybe it's a nice present. Maybe it's a present where he sends me a beautiful vase as opposed to a missile test.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요구대로 크리스마스를 조용히 넘긴다고 해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당장 다음 주로 예정된 신년사 때 전 세계 이목을 김정은 위원장 입에 집중시킨 뒤 말폭탄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본인의 입으로 올해 말까지를 시한으로 못 박아서 얘기를 했었고요. 신년사 때 이른바 새로운 길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도발의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신년사 이후 위성 발사와 ICBM 발사 등 무력 도발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어제 1년 3개월 만에 단독 정상회담을 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일본 측이 취재진에게 나가달라고 하는 등 일본의 외교적 결례가 또 문제가 됐습니다.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회담 장소에 먼저 와 기다리고 있던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1년 3개월 만의 회담입니다. 아베 총리의 1분 모두 발언 후 마이크를 넘겨받은 문 대통령. 잠시 훈련한 모습을 듣고 멀어질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일본 측 인사가 문 대통령의 발언 도중 갑자기 끼어들어 취재진 퇴장을 요구합니다. 문 대통령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이란 게 일본 설명이지만 상대국 정상의 발언을 가로막는 것 자체가 외교 결례라는 지적입니다. 이번 회담 최대 쟁점이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선 양국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아베 총리의 요청에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 성과는 없었지만 일본에서는 8초 악수로 끝났던 두 사람의 만남이 45분 회담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소통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両国首脳が久々に直接向き合い合った会談を行ったことは有意義であったと思います。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들도 두 정상이 향후 소통을 거듭해 서로 불신감을 누그러뜨리고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이 대통령 민정수석 재직 당시 4차례나 감찰 보고를 받고는 돌연 중단을 지시한 정황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감찰 자료가 모두 폐기된 흔적도 나왔습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특별감찰에 나선 청와대. 유 국장이 자산관리업체 측에서 받은 부인의 골프채 상표까지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이 업체가 유재수 국장 일가의 국제선 항공권 구입비를 대신 내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조국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은 이런 유 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감찰 진행 상황을 4차례 보고받으며 직접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용이 그대로 상부에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2017년 12월 초 돌연 감찰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금융위에는 감찰 내용 전달 없이 유재수 국장의 사표를 받으라는 의사만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을 통해 여권 인사들의 구명 의견을 전달받고 직권을 남용해 감찰 중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감찰이 중단된 이후 청와대에서 유재수 감찰 흔적이 사라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청와대 감찰 당시 확보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저장 정보 등이 모두 폐기됐고 감찰 결과를 정리한 최종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내일 영장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내세워 감찰 중단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조 전 장관 측 논리를 반박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그동안 비공개로 소환됐던 조국 전 장관, 내일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처음으로 포토라인에도 서게 됩니다. 구속과 불구속 전망은 엇갈리는데요.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서울대 교수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서울 동부지법 앞입니다.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비공개 소환된 조 전 장관은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내일은 법정으로 가려면 바로 이 출입문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 10월 검찰에 도입된 공개 소환 폐지 조치의 첫 적용 대상이었지만 법원 출석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구속 위기 속 포토라인에 서는 일도 부담이지만 조국 전 장관에게 악재는 또 있습니다. 불구속 결정이 나도 재판에 넘겨질 경우 서울대 교수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교원 인사규정에는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일가 비리 관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에서 각각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이르면 올 연말과 내년 초 두 사건을 차례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서울대도 이 경우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교수로서 맡고 있는 어떤 신분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일이 있겠죠.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내년도 1학기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 판례 특수연구를 가르치겠다고 신청했지만 직위 해제되면 강의를 할 수 없고 급여도 정지됩니다. 다만 직위 해제가 결정돼도 서울대의 징계 여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후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갈까요? 네, 여사님의 슈퍼파워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어제 한 어린이 병원에 특별한 산타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저 산타들의 면면이 대단하네요. 네,
참석자들의 몇몇만 보면 거의 국무회의가 아닌가 싶은데요. 영부인의 단독 행사에 이렇게 많은 장관이 참석한 건 전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에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를 지켜야 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이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장관들을 부른 게 아니라 인근 행사에 참석한 장관들이 김정숙 여사 일정에 동행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영부인 행사를 그냥 인근에 왔다고 불쑥 갈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쨌건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의전 논란이 처음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지난 9월 동남아 3국 순방 때죠. 라오스 출국 당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앞서 걸으며 손을 흔들어 구설에 올랐습니다. 야당에서는 누가 국가수반이고 누가 배우자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는데요. 지난해에는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이희호 여사 이후 16년 만에 혼자 외국을 찾았었죠. 혼자 남편 없이 이렇게 처음 나서는 길이거든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충분히 두 나라를 위해서 해야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한 건데요. 당시 공군 2호기로 출국하면서 대통령 휘장을 붙였다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네, 영부인 의전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전 영부인과 달리 활달하고 적극적인 김정숙 여사의 스타일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있는 듯 없는 듯한 영부인의 모습이 미덕은 아닐 겁니다.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그 선을 지켜야겠죠. 네, 김정숙 여사의 소박하고 서민적인 모습이 인기였는데 이렇게 장관들 쭉 대동하고 다니는 모습은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제 갈게요. 네, 중년에 감퇴되는 것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정답은 뭘까요? 진 교수가 굉장히 많이 총기가 흐려졌구나.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고. 진 교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논리적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감퇴했는지에 대한 자가 진단을 진 교수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중호 교수가 얼마 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것은 취재가 아니라 회유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그러자 유시민 이사장, 진 교수의 논리적 사고력이 감퇴했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네, 두 사람 나름 진보 진영의 대표 논객들인데 조국 사태로 완전히 갈라섰군요. 네, 맞습니다. 유 이사장 발언에 진 교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논리적 사고력은 10년 전보다 나아졌다면서 이분, 즉 유시민 이사장 나이가 60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총기가 흐려진다는 유 이사장 말을 그대로 돌려준 셈인데요. 유 이사장은 과거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가능하면 60세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 왜냐하면 뇌세포가 너무 많이 죽은 상태에서 그 사람은 과거에 그 지위를 획득할 당시에 능력이 있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에요. 참고로 유 이사장은 올해 딱 60 환갑을 맞았고요. 진 교수는 유 이사장보다 4살 어립니다. 네, 유 이사장은 어제 또 검찰을 저격했던데 뒷조사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검찰이 노무현 재단과 자신을 뒷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걸로 지금 짐작해요.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유시민 뒷조사를. 검찰은 즉각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민주당은 유 이사장의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노무현 재단의 고액을 후원한 사람이 있으면 또 노무현 재단을 통해서 어떤 공직 자리를 받으려고 했다. 이런 내용 또 쓰려고 하나요? 이런 게 검찰권 남용입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를 위해 유 이사장의 근거 없는 주장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유 이사장의 무차별 의혹 제기는 처음이 아니죠.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 내사 사실을 보고했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2달여 만에 스스로 아닌 것 같다고 꼬리를 내렸었죠. JTBC가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인 김경록 씨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이렇게 주장했다가도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사과했습니다. 검찰을 비판하려다가 KBS 여기자 성희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사고력 감퇴의 원인은 나이가 아닌 진영 논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아니면 말고 시기의 가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여러 번 지적했었는데요. 내로남불이 되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양대 노총 구도에서 만년 2위였던 민노총이 조합원 수로 한국노총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민노총은 촛불 정부를 출범시켰다고 자평하지만 지금은 노동정책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죠. 강경투쟁 성향의 제1노총, 문재인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양대 노총 순위가 23년 만에 뒤바뀌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해 민노총 조합원은 약 96만 명으로 한국노총보다 3만 명가량 많았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70만 명을 갓 넘었지만 1년 만에 40% 가깝게 급증한 겁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처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각종 친노동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노총과 주로 협의해온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와는 달리 민노총이 정부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탓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투쟁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고 주 52시간 근무제 무한책으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자 민노총은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책임져라! 국회는 책임져라! 지난 4월엔 시위 중 국회 경내에 진입하면서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민노총은 제1노총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한국노총 몫으로 더 많이 배정돼 온 노동 관련 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노동정책 결정기구에서 민노총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투쟁이나 이 광장에서 노사관계를 계속 펼치는 경우에 노종관계나 또는 이제 노사관계의 불안정 요소는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85년도 미 문화원 점거 농성으로 구속되며 이름을 알린 386 운동권 대부죠. 최근 태양광 사업가로 변신한 허위네 씨가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태양광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줬다는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업을 하는 협동조합 사무실. 인기척 없는 사무실 문은 잠겨 있고 우편함에는 연체된 사무실 관리비를 독촉하는 고지서가 보입니다. 검찰은 어제 이 협동조합 허인혜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원 40여 명의 임금 수억 원을 체불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체불된 임금의 사용처도 조사 중입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허 이사장은 386 운동권의 대부로 불리던 인물로 참여정부 때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내며 총선에도 2차례나 출마한 이력이 있습니다. 4년 전 조합 이사장이 오른 뒤 태양광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서울시가 보조금을 주는 일감을 따내면서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한번 설치할 때 60만 원, 언저리면 그중에 시민 지원금이 많으면 한 40만 원, 적으면 30만 원. 허 이사장은 불법 하도급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베란다형 소형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일감 37억 원어치를 따낸 뒤 다른 업체의 절반 이상을 하도급 줬는데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였던 겁니다. 현행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널A는 허 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허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어제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로 날아온 파편이 이순신 대교를 덮치는 영상, 재난 영화의 장면 같았습니다. 대교의 안전이 우려되는데 배영진 기자가 전문가들과 살펴봤습니다. 흰 연기가 미사일처럼 하늘로 솟구칩니다. 뒤이어 거대한 불기둥과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흰 연기의 끝이 포물선을 그리며 다리 위로 향하자 차량들이 황급히 속도를 줄입니다. 폭발 사고의 충격으로 직경 1m, 무게 400kg에 이르는 철제 파편이 다리를 강타한 겁니다. 다리 난간은 파편에 심하게 휘었고 도로 역시 움푹 패였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화재 사고로 이순신 대교의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리 상판을 지지하는 케이블에 주목합니다. 이순신대교는 공중에 매달린 케이블이 다리 상판을 잡아당기듯 지지하는 현수교여서 그만큼 케이블의 강도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순신대교에는 직경 70cm의 강성 케이블 뭉치가 사용됐고 18,000톤의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선이 철근의 그 10배 정도 강합니다. 고의적으로 다이너마이트를 묶어갖고 터뜨리지 않는 이상에 어디를 맞았든지 간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순신대교에는 하루 2만 대의 차량이 오가지만 사고 순간 파편이 떨어진 지점을 지나는 차량은 없었습니다. 지나간 차량을 떼었으면 더 큰일 날 뻔했죠. 그 순간에 다행히 근접해서 오는 차량도 없었고 그게 정말 다행인 거지. 이번 폭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감식도 진행됐습니다. 현장 조사와 함께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등도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2주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바다의 로또 들어보셨나요? 제주의 상에 고래고기 사체가 떠올랐는데 이렇게 죽은 고래는 고기로 팔면 많게는 수억 원을 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래가 어떤 종인지에 따라 한 푼도 못 벌 수 있다는데 자세한 사정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몸집의 고래가 크레인에 끌려 육지로 올라옵니다. 사흘 전 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어민이 발견한 고래 사체입니다. 몸 길이가 12.6m, 세로로 세워놓으면 아파트 4층 높이와 맞먹고 SUV 차량 3대를 줄지어 세워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몸통 둘레는 5.8m, 무게는 12톤에 이릅니다. 작은 거는 경매장에 한 번씩 같이 경매하니까 봤는데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놀랐네. 죽은 지 열흘 이상 지난 걸로 추정되는데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식용으로 판매가 가능한데 고래고기는 도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12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식재료입니다. 당초 해경은 이 고래를 밍크고래로 판단하고 거래를 허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밍크고래와 모습이 비슷한 참고래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밍크고래와 달리 참고래는 보호 대상이어서 거래가 불가능하고 폐기 처분을 해야 합니다. 오른쪽 수염판의 색깔이 검은색과 흰색으로 선명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참고래로 추정이 됩니다. 밍크고래라기엔 너무 크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해경은 결국 유전자 분석을 통해 품종을 가리기로 했습니다. 해상에서 발견됐을 때는 밍크고래로 추정됐지만 정확한 종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형 고래 사체가 수억 원대에 팔릴 수 있는 밍크고래인지 폐기해야 할 참고래인지는 이틀 뒤인 27일 가려집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성탄 전야. 서쪽 바다에서는 해경이 빠르게 출동해 한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아들이 켠 가스난로가 폭발해 노모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해경 대원들이 환자를 경비 함정으로 옮깁니다. 함정은 곧바로 헬기 착륙장이 설치된 인근 섬으로 향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헬기는 환자를 싣고 서둘러 이륙합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인천 옹진군 서쪽 해상. 조업 중이던 선원의 몸이 밧줄에 엉켜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원격 응급의료 시스템을 통해 의사의 도움을 받으며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함정과 헬기를 동원해 릴레이 이송 작전을 벌인 겁니다. 신속한 이송 덕분에 환자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서 보다 신속한 이송이 필요해 헬기를 급파해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했습니다. 부서진 지붕 사이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집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 15분쯤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나가지고 뭐야 저게? 걱정했거든요. 시커먼 연기가 너무 많이 나요. 불은 25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77살 어머니가 숨지고 51살 아들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벽만 앙상이 남아있는데요. 폭발 위력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안에 가스난로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옛날 스리트 기아집 있죠? 18평인데 두 분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이제 꼴날 때 너무 불길이 쳐서 못 들어갔다가 뭐. 경찰은 아들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요즘 성탄 축하 케이크 찾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경기 상황에 따라 이 케이크 매출도 영향을 받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경기가 좋으면 케이크 매출이 줄어들고 경기가 나쁘면 외식을 포기하고 집에 머무는 가정이 늘어나서 오히려 케이크 매출은 늘어난다는 건데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과점에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 년도에는 아예 오히려 경기 악화로 매출도 떨어졌다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요일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며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문제의 속설, 국내에서 언제 퍼졌는지 확인해 보니 지난 2012년 한 대형마트가 실제로 속설이 입증됐다는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엔 성탄절 케이크 매출이 늘었고 회복세에 접어든 2009년엔 매출이 떨어졌다는 건데요. 약 10년 전 상황인데 지금도 통하는 분석일지 국내 대형 제과 기업들에 물어봤습니다.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 수년째 그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케이크 소비 패턴 자체가 달라져서 더 이상 경기 지수에 영향을 받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장 때도 굉장히 수월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수의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케이크의 판매량이 바로미터로 뭘 나타내주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민소득 증가와 음식 취향 변화로 케이크를 기념일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많이 먹다 보니 경기와 크게 관련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나쁘면 성탄절 케이크를 더 많이 찾는다는 말, 더 이상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청춘, 너의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수필 청춘 예찬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피 끓는 청춘을 생각하기엔 고픈 배를 채우는 게 더 시급한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김진희 간다. 오늘은 안타까운 우리 청년들 이야기 취재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밥을 굶고 다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어른들도 있을 텐데요. 2019년 현재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돈이 없어 끼니를 거리고 배고픔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청춘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대학가에 있는 한 교회. 해가 뜨기도 전부터 교회 주방에서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아침 동네 주변 청년들을 위해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려면 취업 준비하려면 바쁘잖아. 공부할 때. 한숨을 해서 힘이 되지. 보탬이 되지. 청년들의 배고픔을 달래줄 음식들이 푸짐하게 준비됐습니다. 아침 7시 교회 식당으로 하나 둘 생각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기 반찬부터 과일까지 혼자 살며 챙겨 먹기 힘든 음식을 고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매일 80여 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이 주변 대학들이 반찬 가짓수대로 이렇게 식당에서 돈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 콩자반을 집을 때 고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콩자반을 집는 순간 3,000원이 넘어가거든요. 대학생부터 취업준비생까지 배고픈 청춘들이 여기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식비가 좀 부담될 때도 있는데 여기서 무료로 이렇게 밥 제공해 주셔가지고 근데 심지어 맛있어요.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맛있어가지고 자주 찾아오게 됐습니다. 미래의 주인인 청춘이 배가 고픈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대학교 4학년인 정상민 씨는 비교적 저렴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통
20만 원 정도 수입이 있고요. 적금, 핸드폰비, 또 주택청약까지 들고 있어요. 교통비와 학비 등 고정 비용을 빼면 남는 돈은 월 34만 원, 하루 10,000원으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셈입니다. 오전 아르바이트를 끝낸 뒤에야 밥을 먹으러 바쁘게 걸음을 옮깁니다. 이제 어디 가요? 저 기숙사예요. 아침밥은 먹었어요? 아니요, 아침밥은 식비도 아낄 겸 웬만하면 거르는 편이에요. 오후 1시가 다 돼서야 기숙사에서 먹는 첫 끼니. 한 끼 4,000원의 저렴한 가격이어서 학교 밖에 있다가도 매일 점심 기숙사로 돌아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저녁을 먹기 위해 친구와 분식집을 찾은 정 씨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 때문입니다. 이번 저녁을 김밥으로 때우고 나면 남은 한 주는 하루 7,000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7,000원으로 버텨야 되네. 계산을 하고 또 해봐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취업준비생 85%가 하루 한 끼 이상을 굶는다고 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식비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초코파이를 하나 얻으려고 헌혈을 해야 하는 청춘. 제가 공부하다 너무 배고프면은 이제 헌혈하러 가면은 초코파이를 주거든요. 그거로 끼니 때울 때가 좀 있어요. 편의점에서 폐기 처분하는 도시락을 얻어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좀 팩이 나오면 팩이 있는 거 달라고 해서 먹고요. 없으면 도시락 같은 거 너무 비싸서 사과김밥 같은 거 먹고 태우고 왔어요. 저녁 시간에 찾은 노량진 학원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온통 3,000원짜리 메뉴 중 어느 것 하나 마음 놓고 고르기 힘든 현실이 취업준비생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삼시세끼 내내 첫컵밥만 먹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이거 먹는 게 낫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빨리 빠져서.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무역 규모 전 세계 10위권 시대. 일자리도 늘고 경제는 잘 굴러간다고 하는데 누가 이 청춘들의 배를 골게 만드는 걸까요?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올해 홍콩의 성탄절은 악몽이 돼버렸습니다. 반정부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한 홍콩의 도심은 매캐한 최루가스로 뒤덮였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경찰 무리가 쇼핑몰에서 농성 중이던 시위대를 향해 돌진합니다. 쇼핑몰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곳곳에 배치된 사복경찰이 시위대를 진압봉으로 때리고 총구를 겨누기도 합니다.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시위 참가자는 쇼핑몰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It used to be a very safe city 6 months ago, but somehow we're facing a lot of challenges. 성탄 전야에 수천 명의 홍콩 시위대는 산타 복장을 하고 모였습니다. 평온하고 화려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성탄 전야의 홍콩 도심은 최루탄 가스로 자욱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시위로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시위 자금 계좌를 동결한 은행 지점에 몰려가 유리창을 부수고 불을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We cannot arbitrarily try to sue someone with money laundering without any substantial evidence. 시위대는 친정부, 친중업체에 대한 불매 운동을 유도하는 모바일 앱도 내놨습니다. 시위의 친화적인 곳은 노랑, 반대하는 곳은 파란색으로 표시해 각각 적극적인 소비와 불매 동참을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The thing is, Hong Kong is divided. So that's, I think, the biggest problem. 홍콩 시위대는 신년을 맞아 다시 한번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남반구라 지금 여름인 호주도 크리스마스 열기는 북반구 못지않습니다. 크리스마스 맞이 공짜 쿠폰 행사에 쇼핑객들이 몰려들어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짜 쿠폰이 담긴 풍선 주머니를 향해 손을 뻗은 사람들. 풍선이 쏟아져 나오자 사람들도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뒤에 서 있던 산타 복장의 직원까지 구조물과 함께 튕겨 나가버립니다. 호주의 한 쇼핑몰이 준비한 공짜 쿠폰 행사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인파가 몰려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Once the balloons dropped,
like it was complete chaos. Like people were like climbing on each other, like kids were being pushed. 주인공 케빈이 호텔 로비로 들어오는 순간 익숙한 얼굴이 등장합니다. Excuse me, where's the lobby? Down the hall and to the left. Thanks. 성탄절 영화로 유명한 나홀로 집에 2에 카메오로 등장했던 트럼프 대통령. 27년 전 당시 47살이었던 그는 영화 속 배경이 된 호텔 주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탄절을 맞아 미군 장병들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I was a little bit younger. It's a big Christmas hit, one of the biggest, so it's an honor to be involved in something. 코알라 한 마리가 소방관이 따라주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킵니다. 순식간에 500ml 생수병 한 통을 다 비운 코알라는 아쉬운 듯 빈 생수병을 향해 앞발을 뻗습니다. 호주에서는 넉 달째 계속된 산불로 지금까지 1000마리가 넘는 코알라가 희생되고 서식지의 80%가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몸에 하는 문신 말고 눈썹 문신은 특히 많이들 하시죠? 이 눈썹 문신 시술도 대부분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은 의사가 아니면 이 타투 시술을 할 수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타투이스트들이 양지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부터 길거리의 일반인까지 문신, 타투를 새긴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련 종사자만 2만 명, 시장 규모는 연 2천억 원으로 빠르게 성장한 타투. 뷰티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의사가 아니면 시술을 할 수 없게 하는 현행법 때문에 관련 영업이 음성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다 이걸 개인의 자유로 보고 예술로 보고 예술성 인정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어떻게 이걸 의료 행위로 간주를 하고 있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 창출을 막는다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자격을 갖추면 시술을 할 수 있게 관련법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비의료인도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을 열어준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규제 개선을 한다는 것이고요. 타투 관련 새로운 법안은 내년 상반기 중 처리될 예정입니다. 수목장 사업도 확대됩니다. 전체 산림의 25%나 차지하고 있지만 국유림에서는 그동안 수목장을 개설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이 국유림에서도 수목장을 할 수 있게 관련법이 개정됩니다. 이 밖에도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의약품을 기존 13개에서 더 늘리는 등 경쟁을 막는 낡은 규제 19개를 늦어도 내후년까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업종도 연말 반짝 호황에 맞춰 분발한다는데 자동차 업계는 생존 마지노선 400만 대 생산도 힘듭니다. 계속되는 파업이 문제입니다. 김윤수 기자가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60번 넘게 파업을 벌였습니다.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20일 또다시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흑자가 났으니 경쟁사보다 낮은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측은 기본급을 올리면 신차 물량 배정에 불리하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연말 파업으로 생산량은 70%가량 급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시간당 인건비를 높여버리면 수출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결국은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한국 GM은 비정규직 계약 해지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한창이고 기아차 노조는 임단협에 실패해 어제 하루 부분 파업에 나섰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자동차 업계 생산량은 361만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감소했습니다. 월 평균 생산량을 감안했을 때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한 해 400만 대 생산 기록이 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사 간 갈등으로 인해 고비용 저생산, 저효율, 저수익이라는 일고삼저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성노조의 이미지, 노조 분규라는 이런 나쁜 이미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생산 기반이 흔들리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파업이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자동차 업계의 부진한 실적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류현진이 오늘 오전 아내와 함께 토론토로 출국했습니다. 정식 계약을 하면 내년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과 흥미로운 첫 대결이 기대되는데요. 미국의 한 매체는 김광현에 더 좋은 점수를 줬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캐나다 토론토로 떠나는 류현진. 연신 뒤를 바라보며 임신한 아내 배지연 씨와 배웅하러 온 가족들을 살뜰히 살핍니다. 류현진은 현지 메디컬 테스트를 거쳐 정식 계약을 마치면 비로소 토론토 특급으로 거듭납니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끈 건 후배 김광현과의 첫 맞대결. 토론토와 세인트루이스는 서로 다른 리그지만 내년엔 인터리그 기간 4차례나 맞붙습니다. 국내에선 단 한 번도 대결한 적이 없는데 비로소 빅리그에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미국의 한 야구 통계 사이트는 류현진이 10승, 김광현을 11승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류현진의 부상 이력을 우려한 겁니다. 경기장에서 만나면은 서로 부담스러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반갑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진이 형의 모든 걸 캐내는 거머리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최고의 두 저한 투수가 벌일 빅매치가 벌써부터 기대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오늘 농구장에선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는데요. 선수와 감독, 팬들이 함께한 현장을 김태욱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들과 함께 찾은 경기장. 평소에 궁금했던 선수들만의 공간도 공개됩니다. 고참 형들 맨 뒤로 가고요. 선배 같은 경우는 여기 가족과 함께 안 가본 장소를 가는 거라서 뜻깊은 경험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독도 오늘은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야.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요즘 저 선수들한테 좀 승리의 선물을 좀 받고 싶네. 선수란. 하프타임 땐 치어리더의 특별한 합동 공연이 눈길을 사로잡고 잠실에선 선수들이 직접 무대를 꾸미고 선물도 나눠줍니다. 경기장을 찾은 농구 팬들은 다양한 볼거리에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산타 복장으로 입장한 전자랜드는 강상재의 결정적인 석점포로 연패에서 탈출했고 삼성은 4쿼터 극적인 역전승으로 선두 SK를 잡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불청객 미세먼지가 아쉬운 성탄절이었습니다. 연일 대기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인데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집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곳곳에는 눈 소식까지 들어있는데요. 아침에 남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 남부 지역까지 눈과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산간 지역에 최고 5cm, 그 밖의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고요. 충청 이남 곳곳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빙판이 우려되니까요. 제설 작업 철저히 해주시고 운전도 조심해서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퇴근길 무렵부터는 공기가 부쩍 차가워지겠습니다. 모레는 서울을 기준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지만 강한 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 쾌적한 공기를 회복하겠습니다. 12월의 마지막 날인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반짝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부인 정경심 교수를 면회했습니다. 내일 본인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울법대 최연소 입학, 최연소 울산대 교수 임용, 외모와 학벌, 권력을 다 가진 조 전 장관의 어제는 화려했습니다. 그의 내일에 또 다른 반전이 있을까요? 내일도 뉴스에입니다.